어린 시절 그런 충동에 사로잡혀 본 적 없나요? 완전 사고 싶었던 카드캡터 체리 스티커북이 있었는데 아씨 엄마는 죽어도 안 사주고 지우개 사러 문방구에 들어갔는데 마침 바로 옆에 그 스티커북이 있고 주인 아저씨는 화장실 가셔서 없고 손님은 나밖에 없을 때 들들들들 스티커북을 몰래 숨겨 나오고 싶은 충동 들어본 적 없나요? 오늘 교양만두는 시대가 만들어낸 유행병 도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긴 19세기 파리의 봉마르세 백화점. 여기 마카롱이 그리 유명하다던데 어디 한번 볼까? 근데 저기 저 사람 포장 리본을 그냥 막 가져가는데요? 아니 저 사람은 스카프? 저 사람은 타이? 아 여기 셀프 계산대가 있구나. 가 있을 리가. 잡았다요. 19세기 중반부터 파리를 비롯한 유럽 여러 대도시에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절도가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파리 봉마르세와 루브르 백화점 두 곳만 하더라도 1년에 1000명 넘는 사람을 절도로 고발했다는데요. 그런데 특이한 점 하나, 이들 중 많은 수가 하류층 출신의 전문 절도범이 아니라 중간계급 혹은 상류층이었고 돈 되는 물건보다는 리본, 레이스 같은 작고 예쁘스레 아니 사치품을 털었다는 거. 뭐야 도둑질이 취미야? 19세기에 새롭게 나타나 유럽 사회를 뒤집어 놓은 이 현상을 도벽광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도벽이라고 많이들 부르죠. 이 현상은 스위스 출신 의사 앙드레 마테이가 최초로 질병으로 정의했는데요. 일반 도둑질과 다른 건 물건을 훔칠 때 고조되는 긴장감을 느끼기 위해 자신에게 쓸모가 없거나 금전적으로 가치가 없는 물건을 반복적으로 훔친다는 점입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 현상의 원인을 급변한 소비 문화로 꼽았죠. 전통적으로 지체 높은 마님들은 상점 주인을 집으로 부르거나 상점을 가더라도 마차 안에서 필요한 물건만 소량 골랐는데요. 백화점이 생겨나면서 화려한 물건이 끝없이 진열된 진열장을 가까이에서 보며 직접 물건을 고를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산업화로 인한 소비품 과잉으로 광고 문화가 발달하여 물건을 손에 넣고 싶게 하는 욕망을 부추깁니다. 빠른 변화로 인해 욕망이 도덕성을 따라잡지 못하고 눈이 돌아버리... 근데 어차피 다 도둑질 아님? 어쩌다 도벽은 병이 된 걸까요? 1855년 3월 한 여자가 포목상에서 손수건 4장을 훔친 죄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메리 램스 보덤, 잘나가는 의사 와이프였죠. 안감을 구매하면서 손수건을 주머니에 슬쩍 하다가 걸린 건데요. 동생한테 손수건이 예쁜지 물어보려다 무심코 주머니에 넣었다며 잡아댔지만 네, 안 통해요. 전에도 프릴이 달린 소매 등을 훔친 전적이 있어 바로 재판에 회부. 재판장은 부인에게 2000파운드의 보석금과 베일을 벗고 얼굴을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여론의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램스 보덤이 갱년기를 겪고 있고 그 때문에 도벽광증을 앓고 있는 불쌍한 환자라는 변호사의 주장에 공감했죠. 결국 배심원의 의견은 6대6으로 갈렸고 부인은 딱히 무죄 판결도 받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참고한 논문에 의하면 도벽광증은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중간계급 이상 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발명된 병이라고 말합니다. 19세기 이후 의사들의 입김이 세지면서 의사들은 재판장에서도 단순 증인을 넘어 주요 의견을 제시하게 됐고요. 이때 고용된 의사들이 중간계급 여성들을 빼내오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이 도벽광증이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피의자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사실에 주목했고 도벽광이 월경, 임신, 출산, 폐경으로 인한 신체 변화와 관련된 질병이라고 주장했죠. 그렇게 그녀들은 정신병자 취급을 받지 않되 심신미약으로 대부분 무죄 판결, 탕탕! 문제는 이게 하층민들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 도벽광의 정의가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을 훔친다인데 하층민들에겐 이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데다가 훔친 물건을 배상해줄 머니도 없었으니까요. 상인들도 멘붕이 왔습니다. 연합회를 만들어 적발된 절도범을 단체로 기소하기도 하고 규모가 큰 상점들은 도벽광들만 적발하는 직원을 따로 고용하기도 했죠. 현대인 병적 도벽을 충동장애에 속하는 정신질환으로 취급하며 성인, 아동 등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으며 내면에 쌓아온 심리적 결핍감에서 유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시대 상황에 따라 생겨났지만 남성 노동자들에게 주로 발병한 정신질환이 있는데요. 둔주는 1887년부터 22년 동안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을 짧고 굵게 강타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잊고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 목적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게 증상이죠. 지금은 해리성 기억장애의 증상 중 하나가 된 둔주는 당시엔 하나의 질환으로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초로 보고된 둔주 환자는 프랑스 항구 도시에 살던
가스 정비공 장 알베르 다다 씨인데요. 다다는 툭하면 여행을 떠나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 가쁜 일상을 내팽겨치고 베를린, 모스크바 등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거 제 친구 얘기 같은데요? 다다는 신분증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정신을 차리면 컴백홈. 최면 요법을 통해 여행의 기억을 되살려냈다죠. 대부분의 둔주 환자는 다다처럼 도시에서 급료를 받으며 루틴화된 일을 하는 전문직 남성들이었습니다. 평소엔 성실하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며칠 동안 불안, 두통, 식은땀 같은 일종의 발작 증세를 겪고 급발진해서 다른 나라로 훌쩍 떠나버렸죠. 이거 그냥 퇴사병 같은데요. 당시는 관광이나 여행이 막 발달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동시에 도시의 불황자가 문제시 되던 시기였죠. 이런 배경에서 틀에 박힌 일상을 반복하며 일만 하던 남성들의 마음속엔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유롭게 여행할 순 없지만 나도 돈은 있잖아? 이 거지 같은 일상을 탈출하고 싶어. 근데 그러다 불황자 취급을 받게 되면 어떡하지? 아마 이러한 내적 갈등이 고조화되어 둔주라는 병으로 발현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당시 유럽엔 탈영병이 많아서 길 위에 젊은 남성들의 신분을 수시로 확인했는데요. 이때 탈영병과 둔주 환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둔주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했고 이 병이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것이죠. 암튼 오늘의 결론, 뭐든 과하거나 참으면 병됩니다. 그러니까 휴가 주세요 팀장님. 교양만 되었습니다.